유토피아 하면은 내가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곳이잖아요. 우리 농촌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인구가 줄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고 생활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은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낙후하고 살기에 이렇게 이상적인 곳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데 또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농촌 말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도시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시도 비정상적인 집값, 실업, 빈곤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도시도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도를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농촌이 가진 좋은 자연 여건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좋은 인심이라든가 여유로운 땅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버킷리스트, 그다음에 자기의 새로운 삶터 일터로서 농촌을 와준다면 농촌의 과소화나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도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곳, 이것을 농사노촌에서 기회를 모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노촌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핵심 지향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노촌 유토피아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합계 출산율 0.92입니다. 이 숫자는 OECD 국가들로 치면 최하위예요.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이것이 OECD 국가의 또 최고로 높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농촌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근대화, 산업화 뭐 이것을 하면서 논 팔고 소 팔아서 시골에 있는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낸다고 좋은 직장 보낸다고 다 도시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농촌은 이제 비어가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노인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죽고 나면 우리 마을은 문 닫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농촌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화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의 감소라든가 특히 농가 중에서도 40 이하 청년층 같은 경우에 비중은 농가 전체 인구의 1%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앞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 굉장히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농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지원책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혹은 도시 따라가기 방식의 물리적 환경 개선 이것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의 상황은 청년은 떠나고 오히려 농업 환경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과거에 비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정주 인프라 뭐 이런 여건이 좋아지긴 했지만 도시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농촌 정책이라는 것이 시작한 지는 그리 길지 않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촌의 삶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대로까지 좀 변화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정부의 예산 사업만으로는 사실 교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 농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단편적인 예산 사업만으로는 농촌의 여건을 교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들한테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고 싶을 때 농촌에 부족한 점이 뭐예요? 막상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저희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살 집은 없어였어요. 막상 가려고 하니 살 집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마음속에서는 농사노촌에 가서 뭔가 해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정보를 구하고 접근해야 될지 몰라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어요.
가서 큰 돈을 벌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하고는 다른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가지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정책 과제 제안도 했었고 실천 과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의 빈집을 개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살만한 주택을 짓는 것까지 서로의 협력으로 일단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알리려는 노력을 더해서 그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 화천에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 하러 갔다 왔거든요. 화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인구 2만 5천밖에 안 되는 작은 군인데 자기 지역에 8시간 일하는 상근 일자리는 아니지만 임시 일자리, 새로 창업하려는 젊은이들 이렇게 치니까 2,5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2,500개 이외에도 앞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촌에 가면 도시하고는 다르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발굴해내고 연결해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생활이 돼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을 포함한 뭔가 나한테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유토피아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망 상당히 밝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연구과제로서 처음에 보고서를 쓴다,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의견도 물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몇 군데 지역에서 현장 토론회들을 하면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모델을 통해서 아이토피아, 유토피아의 변형이죠. 아이가 좋은 세상, 아이토피아라는 이름을 걸고 실제 실험적 접근도 했었는데 그 호응이 국민적 호응이라든가 이런 공사나 정부 부분, 우리 지역에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 이 호응이 대단했고요. 이것이 이제 성과를 좀 나타내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론회 이후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학생모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서하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 살리는 형태로 광고를 하나 냈어요. 광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 시골 학교에 오면은 학생들은 이러저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교육의 내용이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아이와 같이 함께 이전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우리 동네에 많은 빈집을 개조해서 주택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신문 광고를 냈어요. 실질적인 경쟁률이 300대 1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적인 호응이 높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빈집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수요가 높아서 LH가 이 뜻에 동참을 해서 LH에서 유토피아 1호 주택, 실제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이게 12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연구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서로 조직화해가지고 이런 호응을 만들어내서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함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유토피아의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이제 첫 번째 과제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고요. 국민들의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한 일은 충남 홍성군의 장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그리는 유토피아란 어떤 모습일까? 10차례에 걸친 학습 모임을 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유토피아 구상을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일을 했어요. 이제 3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3단계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에 도농상생의 모습을 갖는 유토피아 실천 모델은 어떤 걸지 모델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일
요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 지역 문제와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순회 와중에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요. 정부 부분하고 공기업, 필요하다면 활동가,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연구과제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로 추진 동력을 얻어서 많은 작은 유토피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